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 모습이라든가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사례하고 관련해서 제가 오프닝으로 준비한 이야기는 치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치매 얘기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주제이긴 한데요. 이 숫자가 주는 또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치매 노인이요, 100만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80만이다, 90만이다 이런 것도 많은 수치긴 하지만 이렇게 딱 100만 그러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 이제 치매가 100만이라고 하니까 치매 약은 왜 아직도 개발이 안 되는가, 이게 되게 고민이 되죠. 근데 우리 이제 치매라는 표현 쓰지만 사실은 이 용어에 대해서도 좀 더 맞는 용어로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어요. 아직 정답을 찾지 못해서 계속 치매라는 단어를 쓰는데, 치매가 이게 한자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을 어리석을 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뜻풀이를 하면 되게 어리석고도 어리석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치매 어르신들이 좀 우리가 볼 때 이상한 행동이나 그런 이상한 말씀이나 이거 하시는 게 어리석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이게 뭔가 이제 기능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치매라는 단어가 맞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만 이거 이렇게 조금 그런 표현 쓰는 게 아니고 영어권에서도요, 치매를 영어로 하면 디멘시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디멘시아라는 단어 안에 보면 가운데 부분에 멘트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 멘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멘탈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멘트가 멘탈인데 앞에 D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멘탈이 없다, 정신이 없다, 또는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야라고 붙으면 이거는 우리 불면증 할 때 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디멘시아라고 표현하는 게 이것도 맞는 표현은 아닌 거예요. 정신이 없는 병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치매라는 요 단어, 우리 용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명칭이. 그래서 이 명칭을 올바른 표현으로 좀 바꾸자 하는 게 노인복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숙제와 같은 지금 과제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 걸리시면 우리 좋겠지만, 치매가요 병이 아니고요, 어떤 병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 치매예요. 예,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치매가 있으시다 그러면 치매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건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필요해요. 왜 모시고 가냐면, 이렇게 치매 증상 보이시는 원인이 되는 병이 뭔가, 무슨 병 때문에 이 증상, 치매 증상이 나타났는지 그 원인 병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그 병을요,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못 고치는 병이 있고 그래요. 딱 촬영을 해보면요, 이렇게 여기에 MRI 촬영해보면 여기에 피가 고여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피가 고였다는 건 이제 뇌를 다치거나 했을 때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치매 증상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피 고여 있는 분은 피를 빼주면 치매 증상은 나아지는 거예요. 만약 여기 물이 차 있다, 뇌에. 물 빼주면 치매 증상 나아지는 거예요. 또는 촬영해봤더니 기생충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기생충 박멸시키면 치매 증상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치매 걸리면 못 고쳐. 근데 고칠 수 있는 치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되돌릴 수 있다, 되돌릴 수 없다 해서 가역적 치매냐, 비가역적 치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치매 걸리면 못 고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치매는 증상인데 원인이 되는 병들은 상당히 다양하다 그랬죠. 우리 생각 못하는 것 중에요, 에이즈 있잖아요. 에이즈에 걸려도 이 에이즈 때문에 치매 증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치매 증상을 나타내는 원인이 되는 병은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이제 환자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근데 다른 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을 빼준다든가 피를 뺀다든 고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고치면 치매 증상이 나아지는데, 문제는 알츠하이머라는 병, 그거는 아직까지 고칠 수 있는 약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렸어도
다른 병 때문에 치매 증상이 나타난 거는 고쳐지지만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치매 증상 나타나는 건 그거는 아직까지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매 걸리신 분이 10분이다. 그러면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병 때문에 걸린 건 다 고쳐주죠. 근데 알츠하이머는 못 고치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 치매 중에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비율이 높은 거죠. 안 고쳐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치매의 어떤 대명사처럼 불려지는 게 알츠하이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치매 증상을 보이시면 빠르게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원인이 되는 병이 뭔지 우리가 알아보자, 찍어보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2편의 사례를 준비했는데 2번째 사례가 치매 할머니에 대한 사례이고요. 첫 번째 사례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신데 외로움을 보통의 노인분들보다 더 타시는 그런 할머니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녀가 일남일녀예요. 그리고 혼자 지내시고요. 아파트에서 이제 혼자 사시는데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2주에 한 번 정도씩 온대요. 오는데 할머니 마음에는 너무너무 외롭고 그립고 빨리 왔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 게 이렇게 자꾸자꾸 쌓이죠. 2주 동안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얘들은 왜 안 와? 이렇게 쌓이다가 2주 만에 애들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반가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서 와라 해야 되는데 2주 만에 딱 보면 이게 팍 터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부터 낸대요. 왜 이제 와? 왜 자주 안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2주마다 오긴 오는데 오기 싫겠죠. 가면 맨날 안 좋은 얘기만 들으니까 오기가 싫어요. 그래도 자녀들이 꼬박꼬박 2주마다 딱딱 온대요. 애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도 조금 느껴요. 그래서 2주마다 딱 만나면 처음에 화를 내는데 그리고 이제 뭐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서 좀 풀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마음은 이제 잘해주고 보낸답니다. 보내고 나서는 이런 마음 드는 거죠. 다음에 오면 잘해줘야지. 왜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마음이 또 약하시니까 조금 자녀들한테 못해준 게 있으면 다음에 오면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번에 왔을 때 못해줬다는 걸 좀 뉘우치시고 근데 이게 2주를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오면 또 그러고 이제 반복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그러면 하루 종일 집에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복지관도 가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복지관도 다니신다고 하면 근데 왜 이렇게 외로워하시지? 사람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외로워하는 정도의 색깔도 다 다르고요. 또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선생님들은 외롭거나 할 때 뭘로 이거를 좀 채우시나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외롭든 뭐 하든 마음이 조금 뭐 울적하든 하면 제가 하는 거는 주로 운동이에요. 저는 이제 그 성격은 내성적인데 몸은 상당히 외향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면 이게 땀을 흘리면서 뭔가를 하면 이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도 저는 아니에요. 선생님 복지관 저도 다녀요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할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건 복지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는 복지관에 다니는 형태가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형태는 아니었고 만약에 복지관을 다니는 게 내가 좋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복지관 다니면서 조금 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거를 더 찾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조금 더 적극적이셔야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나 복지관도 다니고 다 하는데 외로워. 결론은 애들이 자주 안 와서 외로운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스스로. 근데 혼자 사시는 여성 노인분들이 저하고 상담하실 때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외로워요. 또는 외로워요에서 더 나아가서 무서워요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생각이 굳어지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맞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상담했던 할머니는요, 이래요. 여성 노인들이 혼자 사시면 외롭다는 생각을 계속 하시다가 혼자 지내니까 이렇게 왜 바람 불어서 이렇게 창문이 슉 하는 소리만 나도 무섭다는 생각이 드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래요. 선생님, 제가 여잔데 혼자 살고
노인이고 하니까 이웃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아닌데 무시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어르신 어느 대목에서 그렇게 느끼신 예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할머니가, 지금 이 할머니 말고 예전의 할머니는, 제가요 아파트 들어오고 나갈 때 그 입구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막 되게 안 좋게 본다는 그런, 그게 아닐 텐데 어르신이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지금 저하고 상담하신 외로움이 너무 심해요 라고 얘기하신 이 할머니는 본인의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로서 자녀들이 찾아오는 게 유일하게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은 조금 전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자녀들이 요즘 2주에 한 번씩 따박따박 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게 너무 한참 만에 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지만 그건 자주 오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이 한 달에 한 번 만약에 딱 맞춰서 온다? 그것도 자주 오는 걸 텐데 할머니는 2주에 한 번씩 오는 자녀들도 너무 한참 있다 온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그럼 2주 만에 한 번씩 만나시는데, 그러니까 2주마다 아들네랑 딸네랑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2주마다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데 혹시 그 사이에는 전화 통화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전화는 자주 와요, 애들이. 근데 할머니는 전화는 안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할머니의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보다, 할머니 보통은요 2주마다도 잘 안 가던데요. 자녀들이 다른 분들 보면 몇 번 가냐면 1년에요 5번이나 6번 만난대요. 그러면 5번이나 6번 만나면 2주마다 한 번씩이 아니라 2달에 한 번씩이죠. 언제냐면요 명절에 만난대요. 그러니까 추석에, 설에, 그 다음에 어버이날, 그 다음에 할머니 생신, 만약에 할아버지 계셨다 그러면 할아버지 생신, 이렇게 하면 5번, 6번이라는 거예요. 할머니 보통의 가정은 그렇게 하신대요. 근데 2주마다 한 번씩 오는, 되게 자주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안부 전화 드리는 거, 이거 마음의 표현이에요. 할머니 전화를 드린다는 건 아드님도 따님도 찾아뵙고 싶은데 지금 일도 하고 애들도 키우고 하니까 찾아뵙지 못하니까 그 마음을, 어머니 할머니 보고 싶은 마음을 전화로 전한 거예요. 찾아오는 거랑 이 경중을 달리해서는 안 돼요. 똑같이 고마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할머니가 좀 바빠지실 필요가 있다. 또 조금은 적극적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할머니 복지관 가시면 뭐 하세요? 그랬더니 저 그냥 이렇게 앉아서 뭐 노래교실이나 이거 하나 하고 집에 열심히 와요. 그래서 친구는요?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래서 네, 가셔서 친구분을 좀 사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가시는데 가서 딱 참여하고 완전 모범생, 출석 점수 100% 가서 딱 하고 집에 딱 오고 바른 생활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끝나면 뭐 간식 싸가지고 가서 친구분하고 좀 이렇게 나눠 드시기도 하고, 뭐 이게 먹는 게 그러면 얘기라도 좀 나누고 해서 친구를 좀 사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할머니가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요 복지관을 꾸준히 다니신다는 거예요. 꾸준히,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의지해서 꾸준히 다니신다는 건 복지관에서 어찌됐든 간에 즐거움은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즐거움을 느끼시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좀 보람을 느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복지관에 가면요 1층에 안내 데스크에서 봉사하시는 어르신들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외부인들이 오면 물어보면, 아 그럼 2층에 사무실로 가시면 됩니다. 뭐 3층에 뭐 프로그램실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 안내해 주시는데, 그런 거 하시면서 보람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 제안도 드렸어요. 할머니 복지관 가서 이제부터는 프로그램 하나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친구분도 한 분 사귀시고, 그리고 1층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루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할머니 혹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아버지 만나보시는 거? 예, 남사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 뭐 쑥스러워서 왜 그 옛날에 개그 프로 유행어처럼 아이 이 나이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요새 진짜로 이 어르신이나 복지관 갔다 바로바로 오시죠? 복지관 다니시는 어르신들 보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많으세요. 그러니까 막 1대1로 이성교제 하듯이가 아니고요. 친하게 이렇게 그룹 지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생각이 그런 거 이렇게 친하게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같이 즐겁게 만남을 유지하시는 거에는 몸으로 하는 운동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 프로그램 시간에도 이제 그와 관련된 사례들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노인복지관에 가면 저게 있어요. 게이트볼. 게이트볼이 있고요. 아니면 포켓볼이 있어요. 일종의 스포츠지만 사회적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는 운동이에요. 게이트볼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선배들, 고참들이 가르쳐줘요. 그냥 우리 얘기 좀 나눠봅시다 하고 마주 앉아 얘기하면 멀뚱멀뚱 하잖아요. 할 얘기도 없고. 근데 게이트볼을 같이 하시면요. 공통된 주제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는 선배가 있으니까 서로 알려주면서 친해져요. 그리고 대화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가 있거든요. 몸도 운동하시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그 복지관이 좀 부지가 있는 복지관이면 흙을 밟으면서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게이트볼 운동 같은 거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 또는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춤 좋아하시죠? 춤. 춤은 보세요. 운동의 효과도 있죠. 근데 교류, 서로 만남의 효과도 있죠. 그 다음에 일단 흥이 나고 재밌잖아요. 흥겹죠.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한번 시작하시면 신나서 하시거든요. 근데 춤 중에서 복지관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춤이 뭔가 제가 알아봤더니 들어보셨을까요? 라인 댄스. 옛날에는 스포츠 댄스를 많이 하셨는데 요새는 라인 댄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라인 댄스 들으면서 줄을 라인이니까 줄을 갖고 뭔가 춤을 추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줄을 맞춰 서서 이렇게 딱딱 줄을 맞춰 서서 한다 해서 라인 댄스를 해요. 근데 그거 하시는데 가봤더니 어르신들이 막 하시고 쉬는 시간에 나와서 선생님도 해봐. 재밌어. 그러시는데 라인 댄스 하시는 분들이 라인 댄스 전용 슈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아주 가뿐가뿐하게 왜 우리 똑같은 동작을 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 쫙 줄지어 서서 똑같은 율동하듯이 하시는데 이게 어떤 쾌감도 있고 왜 딱딱 동작이 앞사람 옆사람하고 일치될 때 어떤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런 걸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라인 댄스도 추천해 드립니다. 왜 우리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춤춘다고 하면 스포츠 댄스 많이 생각하시는데 꼭 스포츠 댄스 아니어도요. 그것도 좋고 나는 뭐 이성하고 손잡고 하는 건 싫다. 그러면 그냥 라인 댄스. 예, 왈츠는 손잡고 하는군요. 라인 댄스가 저는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어르신하고 상담할 때는 일단 그런 말씀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녀들의 방문이 나의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는 아니라는 거. 그 생각은 좀 바꾸셔야 된다는 거 하고 또 자녀들이 자주 전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찾아오는 거와 다르지 않는 거다. 똑같이 마음을 전달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어르신이 자녀한테 너무 매달리거나 집중하지 않으시도록 복지관에 다니시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 즐기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원봉사도 좀 하시고 또 라인 댄스와 같은 춤 또는 게이트볼 같은 단체로 하는 운동 이런 것들도 조금 해 나가시면 훨씬 더 자녀한테 전화 오거나 자녀가 찾아오는 거에 너무 기대를 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이미 바빠요. 그래서 그런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인 바람은 자녀들이 그 2주 만에 온다 그랬잖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좀 외로움을 다른 분보다 좀 많이 타는 성격이라고 하면 2주마다 오시는데 아들네와 딸네가 좀 이렇게 나눠서 오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이나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는 함께 오면 좋겠지만 그 외에 평상시에는 그냥 아들이 한 주, 딸이 한 주 이렇게 하면 아들도 지금처럼 2주 만에 한 번 오는 거고 딸도 지금처럼 2주 만에 한 번 오는 건데 이걸 조금 이렇게 격차를 두고 오면 어르신 입장에서는 아들, 딸이 매주 오는 것 같으니까 저는 그 방법도 크게 별다른 노력을 더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유난히 많이 타시는 부모님이다. 그러면 아유 엄마가 유난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상담을 통해서 그 어르신에게 맞는 또 맞춤형 방법을 적당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외로움이 짙은 할머니의 사례였고요. 이 사례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죠. 저도 좀 심심하고 적적해서 애들한테 전화를 자주 하거든요. 근데 통화가 잘 연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고 속상해서 자꾸 전화를 거는데 그게 걔네들한테는 또 부담이고 나조차 싫어하지 않을까 봐 걱정은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걱정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저기 자제분한테 전화를 좀 자주 하시는 편이시군요. 근데 본인이 이미 알고 계셔요. 내가 자주 하는 편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좀 줄일까라는 마음도 이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 어르신들이나 어쨌든 나이 차이가 있죠. 자녀하고 부모하고는 나이 차이가 뭐 노인이 됐든 중년이든 나이 차이가 있는데 세대가 다르면은요 생활 시간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시간이 여유가 우리도 뭐 바쁘게 지내다가 좀 여유 있는 시간이 되면 좀 왠지 허전한 것 같고 해서 전화를 한번 해야지 하고 전화 이거를 이렇게 올려보면 막상 딱히 또 전화 번호는 많은데 할 데가 없으니까 가족한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자녀분들은 제일 바쁜 시간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은 자녀들한테 전화할 때 에티켓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전화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지금 통화 가능하니?를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 아니면 지금 좀 바쁘니까 엄마 제가 한 1시간 후에 전화 드릴게요.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끊으세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그 문자나 메시지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요. 그렇게 먼저 하면 주로 그게 더 좋은 방법이 하실 수 있으면 통화 언제 가능하니? 통화 가능할 때 전화 한번 다오 이런 거면은 전화가 왔는데 이거를 안 받으면 좀 미안한 감이 있지만 통화 가능할 때 전화 달라고 했으니까 시간 여유 될 때 편안하게 전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 전화 통화는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좀 자주 하는 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살짝 좀 줄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 어머님은 참고로 전화를 저한테 하시는데요. 전화를 하셨는데 이렇게 방송 중일 수도 있고 또는 제가 운전 중일 수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저희 엄마는 받든지 안 받든지 신경 안 쓰시고요. 딱 3번 울리면 끊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도 영락없이 3번 울리면 끊어져요. 받으러 가면. 자, 뭐예요? 어머님 나름대로의 배려입니다. 내 딸이 일하고 있는 중일 수 있다라는 거를 기본 전제로 깔으셔서 강의할 때 이게 벨이 울리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깔으셔서 무조건 3번 울리면 끊으세요. 그러면 저는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에 찍혀 있는 걸 보고 제가 전화를 드리죠. 그러면 첫 마디는 이거예요. 너 바쁜데 내가 전화한 거 아니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이 전화에 관련해서 이런 에티켓을 조금 보여주신다면 자녀들이 일부러 전화를 안 받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또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찍혀 있을 때 반갑게 내가 전화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에서는 외로움을 유난히 타시는 할머니 사례였습니다.